나이가 들어 65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청년기와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인다. 근육은 줄어들고 대사 속도는 느려지며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똑같이 먹었을 뿐인데 예전보다 살이 더 잘 찌고 소화도 안 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 암 등 대부분이 잘못된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노년기의 신체 변화는 단순히 느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체내 각 장기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 구간의 해독 능력은 30% 이상 감소하고 신장의 여과 기능도 마찬가지로 줄어든다. 위산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 감소로 인한 기초대사율 저하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체중이 늘어나게 만든다. 더 심각한 것은 면역 체계의 약화로 인해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기 쉽고 이는 각종 질병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65세 이후의 식습관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해독하고 배출했던 유해 성분들이 이제는 체내에 축적되어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특히 현대인의 식탁에 흔히 오르는 가공식품들은 노년기에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 꼭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 단순히 몸에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설탕과 단순당과 달콤한 유혹의 진실. 나는 단 게 없으면 못 살아. 김모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대신 카스텔라와 달달한 믹스커피를 챙겨 드신다. 점심 후에는 탄산음료 한 잔, 저녁에는 아이스크림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과 시야 흐림은 그녀의 삶을 흔들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당뇨병과 초기 치매 가능성이었다. 설탕은 단순한 살찌는 원인이 아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혈당 급상승을 일으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결국 세포 노화를 가속화한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같은 양의 설탕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큰 충격을 혈관에 가한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이는 곧 동맥 경화와 미세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뇌에 미치는 영향이다. 뇌세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과도한 당 섭취는 오히려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 높은 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뇌내 염증이 증가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진다.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치매 발병률은 정상인보다 1.5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설탕의 또 다른 문제는 중독성이다. 설탕을 섭취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이 필요해진다. 노년기에는 미각이 둔해지면서 더욱 단맛을 찾게 되는데 이는 악순환의 시작이 된다. 실험 자료에 따르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2배 이상 당을 섭취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평균보다 40% 높았다. 또한 과도한 설탕 섭취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의 위험도 증가시킨다. 설탕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달콤함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니다. 꿀, 제철 과일, 스테비아 같은 천연 대체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단맛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과일에 포함된 과당은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되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하고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습관적으로 먹는 가공당을 멀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도한 나트륨 마이너스 짠맛의 그림자. 짭짤해야 밥맛이 나지.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다. 실제로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의 2배 이상이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소금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짜게 먹어도 신장에서 효율적으로 나트륨을 걸러내었지만 65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소금도 훨씬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한다. 70대 박 씨는 하루에 라면을 2번 먹고 김치와 젓갈 없이는 밥을 못 삼킨다.
그러나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 의사는 고염식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단언했다. 본인은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왜 갑자기? 라며 이해하지 못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혈압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명확하다. 나트륨이 체내에 축적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혈관 내 수분량이 증가하고 이는 혈관 내압을 높인다. 동시에 나트륨은 혈관벽을 수축시켜 혈관 저항을 증가시킨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적이어서 어느 정도 압력 증가를 견딜 수 있지만 노년기에 경직된 혈관은 작은 압력 변화에도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나트륨이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이다. 뇌혈관은 다른 혈관보다 더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고혈압 상태에서는 파열이나 폐색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절반 이상은 과다 나트륨 섭취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나트륨의 또 다른 문제는 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과도한 나트륨은 칼슘의 소변 배출을 증가시켜 골밀도를 감소시킨다. 이미 골밀도가 낮아진 노년기의 골다공증이 악화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만성적인 고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신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미 나이로 인해 신기능이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국물 음식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국인이 섭취하는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국물 요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 김치도 저염 발효법을 활용하면 맛을 살리면서 나트륨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후추, 마늘, 생강, 레몬즙 등 향신료와 천연 조미료를 적극 활용하면 싱거운 음식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바나나, 감자, 토마토 등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혈관 파괴자. 손주가 놀러 오면 치킨과 감자튀김을 시켜주는 할아버지가 있다.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라면 기름진 음식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즐거운 식사 후 그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호소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다. 결국 받은 진단은 협심증이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주요 혈관 3곳이 70% 이상 막혀 있었다. 혈관을 막고 있던 범인은 바로 트랜스 지방이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지방이다. 식물성 기름을 수소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는 기름을 고체 상태로 만들어 보관성을 높이고 바삭한 식감을 주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 인공적인 지방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트랜스 지방이 체내에 들어오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즉, 혈관 건강을 이중으로 파괴한다는 뜻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랜스 지방이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만성적인 혈관 염증은 혈전 형성을 촉진하고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65세 이후에는 혈관이 탄력을 잃고 쉽게 좁아지는데 이때 트랜스 지방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으로 이어질 확률이 치명적으로 높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하루이지만 섭취해도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한다. 이지이면 도넛 1개나 감자튀김 중간 사이즈에 포함된 양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의 자가 복구 능력이 떨어져 있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트랜스 지방의 또 다른 문제는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트랜스 지방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전신 염증 수준을 높인다.
이미 면역력이 저하된 노년기의 추가적인 면역 억제는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트랜스 지방이 숨어있는 음식들은 생각보다 많다. 패스트푸드의 튀김류, 도넛, 케이크, 크림빵, 마가린, 쿠키, 크래커, 일부 라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분 경화유나 쇼트닝이라는 용어가 성분표에 있다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다행히 대체제는 많다.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견과류, 연어와 같은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는 트랜스 지방과 정반대의 효과를 보여 혈관 염증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견과류에 포함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요리할 때도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되 고온에서 튀기기보다는 볶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즉, 기름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생명 연장의 비밀이다. 네 번째, 가공육과 화학 첨가물 마이너스 편리함 뒤에 독. 아침에 햄, 점심에 소시지 반찬, 저녁에 베이컨을 곁들인 식탁. 간단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결과는 혹독하다. 75세 홍모 어르신은 평생 소시지와 햄을 즐겨 먹었다. 고기보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다며 거의 매일 섭취했다. 그러나 최근 복통과 혈변으로 병원을 찾았고 결국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담배,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는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하루 50지의 가공육 소시지 2개 수준만 꾸준히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가공육의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물질들이다.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은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화한다. 이 물질은 DNA를 직접 손상시켜 암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방부제로 사용되는 BHA, BHT 등도 간독성과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들이다. 향미 증진제와 인공색소 등의 첨가물은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노인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같은 양의 화학물질도 더 오래 체내에 머물면서 독성을 발휘한다. 위 점막도 얇아져 있어 자극적인 성분에 더 취약하다. 가공육에는 또한 과도한 나트륨과 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고나트륨의 위험성에 더해 포화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당화 최종 생성물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한다. 가공육의 또 다른 문제는 영양 불균형이다. 가공 과정에서 비타민 B군, 철분 등의 영양소는 파괴되거나 손실되는 반면 나트륨과 포화지방, 화학 첨가물의 비율은 높아진다. 이는 노년기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반드시 고기를 끊을 필요는 없다. 신선한 살코기, 제철 생선, 닭가슴살 등은 오히려 노년기에 꼭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한다. 특히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두부나 콩류도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원이다. 고기를 조리할 때는 굽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온에서 태운 고기에는 헤테로고리아민이나 다완 방향족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간편함이라는 이유로 가공육을 일상화하지 않는 것이다. 가끔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5번째, 인스턴트 식품 마이너스 편리함에 숨겨진 대가. 노년기에 가장 흔한 식사 패턴 중 하나가 인스턴트 식품 의존이다. 혼자 살거나 요리하기 귀찮을 때 또는 자녀들이 편리하다며 사다주는 라면, 즉석밥, 레토르트 반찬은 손쉬운 선택이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대가가 숨어 있다. 65세 이모 할머니는 아들이 보내주는 반찬과 즉석밥으로만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따뜻하게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다며 거의 모든 식사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체했다.
그런데 6개월 후부터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심각한 빈혈과 근육 감소증이었다. 의사는 신선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아 영양 결핍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턴트 식품의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나트륨이다. 라면 한 그릇에는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2배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어있다. 레토르트 반찬들도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소금이 사용된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년기에 이렇게 많은 나트륨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양 불균형이다. 인스턴트 식품은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 포화지방,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현저히 부족하다. 즉석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 탄수화물 과잉 상태가 되고 이는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단백질의 질이 문제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이거나 가공된 형태로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불완전하다.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되는 노년기에 양질의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세 번째 문제는 각종 식품 첨가물이다. 방부제, 산화방지제, 인공조미료, 착색제 등이 대량으로 사용되는데 이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준다. 특히 글루탄산 나트륨은 일부 사람들에게 두통, 어지럼증, 심계항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노년기에는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네 번째 문제는 혈당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정제 탄수화물과 단순당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킨다. 이미 인슐린 기능이 저하된 노년기에 이러한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다섯 번째는 소화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스턴트 식품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 변비를 유발하기 쉽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위 점막이 얇아져 있어 이러한 자극에 더욱 취약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완전히 직접 요리를 할 수 없더라도 냉동 채소와 두부, 계란, 제철 생선을 이용한 간단한 요리는 10분 안에 만들 수 있다. 계란찜, 두부조림, 간단한 나물 무침 등은 영양가도 높고 소화도 잘 된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러 반찬을 만들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요리하는 수고는 덜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들이 인스턴트 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나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반조리 식품을 제공한다면 훨씬 건강한 식사가 가능하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이다. 결론 65세 이후의 식탁은 곧 수명이다. 65세 이후에는 음식을 고르는 선택 하나하나가 곧 수명을 결정한다. 달콤한 설탕, 짭짤한 나트륨, 보이지 않는 트랜스 지방, 간편한 가공육, 손쉬운 인스턴트 식품. 이 5가지는 한순간에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노년의 삶을 짧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특히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러한 위험식품들의 영향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간의 해독 능력 저하, 신장 기능 감소, 혈관 탄력성 저하,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인해 같은 양의 유해 성분도 더 큰 손상을 입힌다. 또한 회복력도 떨어져 한번 손상된 조직이나 기관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75세의 식습관을 개선한 사람도 평균 수명이 23년 연장되고 건강한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는 의지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젊었을 때의 입맛이나 습관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식습관을 선택해야 한다. 단맛이 필요하면 과일을, 짠맛이 그리우면 천연 조미료를, 기름진 것이 땡기면 견과류나 생선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을 먹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니라 노년기를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삶의 전략이다. 매일매일의 식탁이 곧 나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65세 이후의 삶은 길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후에도 152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 긴 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질병과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인가는 결국 지금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편리함과 순간적 유혹을 넘어 진짜 건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애를 빛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늘부터라도 내 접시 위의 음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65세 이후의 건강한 삶은 바로 이런 작은 선택들의 축적에서 시작된다.